오늘 만나볼 차는 바로 이 차입니다.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많이 바뀌었네요. 셀토스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앞모양은 조금 바뀌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뒷모양을 보면은 그냥 다른 차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자동차로 알려졌던 이 셀토스, 요번에 가격이 꽤 올랐다고 하는데 가성비 자동차가 아니고 뭔가 이제 죄송합니다. 가성비 자동차라는 명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게 사륜구동이 아니에요. 보통 시승차 같으면 풀옵션을 갖고 올 텐데 시승차가 전륜구동이야. 연비에서 사륜구동과 전륜구동의 차이가 10% 넘게 나잖아요. 지금 이 정도면은 당연히 전륜구동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후륜구동은 겨울철에 위험하다, 겨울철에 미끄러진다. 그건 왜 그러냐면 타이어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나온 대부분의 후륜구동 차들이 BMW, 벤츠, 포르쉐 이런 차들이잖아요. 이런 차들은 후륜구동인 것 뿐만 아니라 타이어를 여름용 타이어를 껴줘요. 여름용 타이어를 끼고서 출고하기 때문에 길에 눈이 조금만 쌓여 있어도 그냥 차가 언덕을 못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륜구동, 후륜구동의 차이는 그거보다 훨씬 더 극한으로 가야 조금 더 느껴지고, 사실 그 정도의 문제를 겪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타이어만 바꾸면 된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륜구동 넣어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성능도 더 좋아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요. 근데 이런 가솔린 자동차는 사륜구동을 넣게 되면 무게도 증가, 그러다 보면 사륜구동이 연비가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륜구동보다는 그냥 앞바퀴 굴림 선택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어떠세요? 느낌이? 이 차는 통통 튀나요? 이 차는 그래서 토션빔스러워요? 아니면 멀티링크스러워요? 뭔지 한번 진짜로 맞춰보세요. 참, 이 차가 멀티링크니까 참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뒷좌석 승차감이 확실히 멀티링크 티가 나죠? 그 느낌 나죠?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승차감 갖고는 절대 모른다. 밀고 가는 느낌이 RPM을 웅 올리지 않고 쭈니 이렇게 꾹꾹꾹꾹꾹 이렇게 가는 게 디젤차 같아요. 디젤차 느낌 같은 게 확실히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디젤차 요소, 토크가 굉장히 높아서 RPM을 왕왕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꾸준히 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것이 디젤 같은 느낌이 살짝 든다는 얘기고요. 이거 보세요. RPM을 이렇게, RPM이 전혀 올라가지 않는 상태로 그냥 가속되는 거, 요거 괜찮네요. 요거 느낌이 좋은데요. 요즘 들어서 이 터보차들이 토크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 차도 사실 가솔린의 부족함 같은 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셀토스 뒷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전 셀토스의 뒷모습을 보면 걸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대한 SUV에 들어감직한 그런 크롬이 여기 왜 들어있을까,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지금 그런 것들이 싹 빠지면서 차가 깔끔해지긴 했는데, 근데 반대로 보면 차가 작아 보입니다. 이전 셀토스는 실제 크기보다 훨씬 큰 걸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착시를 일으켰죠. 저게 소형이라고? 저게 소형 SUV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코나하고 비교할 바가 전혀 아닌 것 같다고 느꼈는데 이젠 딱 보니까 뒷모습은 확실히 작아 보이네요. 물론 기능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월등하죠. 특히 밤에 미등이 들어와 있을 때, 이때 램프가 굉장히 예쁜데 그 예쁜 걸 낮에는 안 보이게 한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낮에는 지금 미등이 안 들어오잖아요. 낮에도 미등 켜주면 안 되나? 왜냐면 한밤중에 이거를 꺼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지금 이 차도 지금 꺼져 있었어요. 여태껏 꺼져 있었어. 이게 어디 발렛 파킹을 맡기거나 뭘 하거나 끕니다. 처음에 차 나올 때도 꺼서 나와요. 요게 스위치잖아요. 끄면 이때부터는 시동을 몇 번을 걸어도 계속 꺼져 있어요. 이걸 껐을 때는 껐다가 돌아오게 만들어야죠. 쉐보레나 이런 차들은 끄는 스위치를 놓고 나면 지금은 꺼졌지만 다음번 시동 걸면 켜져 있거든요. 그렇게 해줘야지 스텔스 차량이 없어질 텐데 요거를 끄면은 그냥 꺼져요. 그로부터 며칠 동안 그냥 끈 상태로 다니는 거야.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신기하다. 풍절음이 없어요. 풍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게 이게 속도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긴 조금 곤란한 속도인데 이게 풍절음이 왜 이렇게 없냐? 대박인데요. 진짜 조용합니다. 바람이 유리를 때리는 걸 흡음해서 막은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냥 잘 지나가요. 애초에 풍절음이 생기지 않는 형태 같은 느낌입니다. 좋은데요. 이음 매진할 때 느낌도 아주 만족스럽네요. 스티어링 휠의 필링이랄까, 요거까지 기대하면 좀 파렴치한 건가? 약간 좀 도둑놈 심보인가? 이런 차에서 스티어링 휠
필링은 그렇게 없어야 돼?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이게 센터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 센터 필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고개를 딱 들어서 가격표를 보면 됩니다. 가격표를 보면 여기 가격표 써놓으면 좋겠어. 2,100만원부터 시작하는 몇 안 되는 자동차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자동차 중에 하나죠. 기아에서 나오는 모닝하고 뭐 레이하고 이 차들 빼고 나면 가장 싼 차예요. 스토닉도 없잖아. 뭐 K3하고 비교했을 때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오, 이게 RPM 이렇게 낮게 쓴다고? 1100rpm으로 가속하고 있어요 지금. 야, 이게 RPM을 너무 낮게 쓰는 거 아닌가? 너무 낮게 쓰니까 엔진이 조금 힘들어하는 느낌을 주면서 가속합니다. 와, 이게 왜 이렇게 기어를 늦게 바꾸죠? 지금 굉장히 연비 세팅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RPM이 낮게 세팅하다 보면 시동 꺼지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살짝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니, 너무 낮게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 부분이 조금 약간 마음에 데미지를 입네. 이전에 셀토스가 더 예쁜 것 같은데? 버튼들이 페이스리프트라면서 사라지는 추세인데 요것들이 여기로 올라갔었는데 여기 왜 여기로 내려왔는지 모르겠고, 왜 이걸 없앴지? 여기 괜찮았는데? 요 받침을 만들어주기. 버튼이 있어도 받치면 되는데 참 좀 아쉽네. 현대는 요 받침이 없어서 요게 누르기 힘들어요. 누를 때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흔들려서 이걸 제대로 못 누르는데 얘는 이렇게 받치고 누르니까 훨씬 더 좋긴 하네요. 자, 그런 게 있고요. 오!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야, 에코, 노말, 스포츠. 에코였던 거지. 에코니까 그렇게 변속을 늦게 했던 거군요. 노말이었는데? 이상한데? 너무 바뀝니다. 안 되겠다. 이럴 때는 뭐 해야 되죠? HDA를 테스트해야죠. HDA 잘 되나? 자, 어댑티브 크루즈 켰고요. 차선 이탈 방지 켰고요. 와, 차선 이탈 방지 가운데 그림이 거의 테슬라의 노아처럼 나와요. 내비게이션은 오토파일럿에서 내가 제대로 한번 센터로 갈란다 할 때 그때 켜지는 거야. FSD 작동될 때 그때 한번 뾰로롱 하면서 이렇게 합쳐지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야, 이건 사기야. 죄송합니다. 차선을 넘냐 안 넘냐 한번 볼까요? 살짝 왼쪽을 밟았어. 얘 왼쪽으로 치우친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 게, 테슬라도 처음에 딱 사면은 왼쪽으로 치우쳐 갑니다. 초기보다 조금 더 탔을 때 센터 유지 기능이 조금씩 더 발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스포티지나 EV6 같은 최신 차종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 이런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자체는 뭐 괜찮아 보이네요. 자, 가격 얘기하다 말았는데, 가격이 그러면 충분하게 좋은 가격이냐, 2,100만원에서 시작하면 좋냐? 좋은 건데 과거에는 그럼 얼마였어? 과거에는 1,900만원대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가 바뀌면서 210만원가량 가격이 올라가서 이건 조금 많이 오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를 놓고 보면 정말로 가격이 올랐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일 큰 건 변속기. 이전 셀토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차인데 DCT는 너무 안 어울려. DCT를 하고 나니까 차가 너무 울컥울컥, 막히는 길에서 더 울컥울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막히는 길에서 타기에는 DCT가 없는 게 좋다, 자동 변속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차는 자동 변속기가 지금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갔어요. 아니 8단이라니, 이 정도 차급에 가장 기본 차잖아. 하극상 아니야? 실제로도 하극상입니다. 이 차 위에 스포티지에 비해서 변속기가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스포티지보다 변속기가 더 좋아요. 엔진도 지금 이 차에 들어간 1.6 터보가 위에 들어간 1.6 터보보다 출력이 더 높아요. 주행 감각도 지금 보면 스포티지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손색이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면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하극상의 파워트레인을 가고 있습니다. 세팅 자체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다. 젠틀하다. 어라운드 뷰 있는 거 되게 도움이 되네요. 예전에는 어라운드 뷰 전혀 쓸모 없었어요. 아니 그냥 보면 되지. 근데 요즘 들어서 어라운드 뷰가 몇 번 있는 차를 타고 나니까 없는 차를 운전을 못하겠어. 주차할 때마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동급에서는 이 차 말고는 없습니다. 포레스라든지 뭐 이런 차들도 당연히 없고요. 코나 없고요. 니로도 없어요. 그래서 얘만 있다. 360도도 신기한데 이것도 돼요. 야, 너 셀토스 맞아? 차를 카니발처럼 그려놨다고? 그러게 약간 카니발처럼 그려놓으셨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거 저는 흰색보다 다른 색이었으면 좋겠어요. 왜 흰색이야? 내 차 색깔로 좀 해줄 수 없나? 뭐 이게 특별하게 대단한 기능은 아닌데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되게 있어 보이잖아. 깜빡이 한번 해볼게요. 안 들어오네. 아쉽네. 바퀴라도.
바퀴는 도나요? 바뀐 도네요. 네, 이렇게 바퀴가 꺾입니다. 부르네요. 굴러가. 몇 가지는 상급 모델보다 조금 더 나은 면도 있죠. 예를 들면 컴바이너 타입이긴 하지만 HUD, 스포티지로 올라가면 없어져요. 그래서 스포티지보다 오히려 더 좋은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연비를 리셋하고 왔는데요. 제가 연비를 굉장히 가속을 좀 했지. 그렇지만 굉장히 한 것 같진 않은데, 연비는 지금 9.4km/L 나왔네요. 이 정도면은 공인 연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고, 적절하게 온 것 같습니다. 막히는 거 감안하고 제가 또 밟은 것도 감안하면 이 정도 적절한 것 같네요. 연비 10km 넘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그보다 조금 더 좋은 연비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간단하게 외관을 살펴보죠. 여기 수많은 차들이 있으니까 색깔을 한번 쭉 볼까요? 이게 색은 많은데 그 중에서 선택할 만한 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 남색,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색이 가장 베스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검정색 괜찮아요. 이 색도 멋지네. 이거 메탈릭이 여기 반짝반짝하게, 반짝반짝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예쁘죠? 너무 예쁘고, 이 색도 너무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는, 이거 지금 마이애미 같은 느낌인데 이런 거 굉장하죠. 좋은데? 해변가를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옥빛이잖아요. 옥빛이 막 나는 그런 바닷가 풍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날씨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거 갑자기 쏘카가 되지? 구형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흰색은 가급적이면 요번에는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흰색이 너무 많이 팔렸어. 자, 흰색까지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 충격입니다. 영상이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영상에 어떤 식으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무시무시한 느낌입니다. 충격이에요. 충격과 공포 그 자체. 이게 발레 그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되네. 이건 노란색이 아니라 녹색인 거죠. 녹색에 노란색을 넣은 거지 노란색에 초록색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녹색입니다, 이 차는. 녹색이라는 거 잘 염두에 두고서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녹색을 선택하게 되면 특히나 두드러지는 게 이 파팅 라인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느껴지는데, 왜냐면 이 노란색하고 검정색이 구분되는 게 너무나 강해서 이 파팅 라인이 굉장히 두드러지는데, 셀토스 전체가 이런 느낌이 살짝 있지만 흰색이나 그런 색이 아니라 어두운 색이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묻힙니다. 여기 파팅 라인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쏙 들어갈 정도의 그런 구멍이다.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렇게 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그런 정도의 깊이 있는 그런 구멍이기 때문에 저게 밝은 색보다는 약간 어두운 색인 게 조금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외관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요, 묘한 게 있어요. 굉장히 묘한 게, 여기 지금 크롬이잖아요. 반짝반짝하는 크롬인데, 그런데 크롬을 두 가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에는 반짝거리는 크롬으로 조금 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색상들, 이렇게 어두운 색에는 그에 맞게 어두운 크롬으로 반짝거리는 부분을 좀 죽여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 그릴 부분이 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좀 더 터프해 보이기도 하고, 요즘 들어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크롬 없이 만드는 것들이 또 대세이기 때문에 더 최신 자동차로 느껴지는 효과도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워낙 인기지만 흰색은 좀 피하는 게 좀 더 최신차로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누가 또 우리 차 보닛을 열어놨어요. 한번 보닛 열어놓은 거 볼까요? 보면요, 아시겠지만 이 차는 저렴한 자동차다 보니까 이렇게 다리를 놓고 올려야 되죠. 물론 엔진룸을 열어볼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엔진룸 열 일이 있을까? 없겠죠. 그렇지만 한번 열어보면 얼마나 꼼꼼하게 차를 만드는지가 보이죠. 이게 저는 걱정스러워요. 헝겊인데 이렇게 너덜너덜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 안에 테이프도 지금 너덜너덜하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니, 비닐도 이 품질 수준이 그렇게 좋진 않네요. 네, 좋진 않아요. 너무 뜨거워서 제 차는 못 볼 것 같고요. 네, 이쪽으로 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캠핑을 오면 당연히 이런 자동차, 여기서 필요한 것도 여기 꺼내고 여기서 돗자리 펴고 앉고 이렇게 하면은 욕먹기 딱 좋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해진 캠핑 장소에서 캠핑하시기 바라겠어요. 일단 요번에 가장 큰 차이점, 전동식 트렁크가 생겼다. 요전에는 전동식 트렁크가 없었죠. 이거 멋집니다. 아래쪽엔 이런 정도의 수납 공간이 더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배터리입니다. 상시 전원을 위한 추가 보조 배터리가 들어있고요. 타이어를 넣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어요. 실제로 타이어는 들어있지 않지만
네, 이런 식으로 생겼고 트렁크 공간도 꽤 넉넉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골프백 2개다 라고 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정도 그런 트렁크 공간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아유, 넓네. 확 넓어지네 그냥. 아유, 이 정도면 됐지. SUV형 자동차들은 뒷좌석이 다 폴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부담은 없을 수도 있어요. 넉넉하죠? 숙달된 조교 앞으로 갈게. 잠깐만, 그냥 안 접어도 되겠어요? 뒤쪽에서 봤을 때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어요. 브레이크 등이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지금 들어온 걸 보니까 되게 의외입니다. 이렇게 줄이 돼 있으니까 이 전체가 들어오거나 뭐 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기역자로 들어오거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브레이크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니, 브레이크만을 위한 램프를 따로 갖고 있어요. 미등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예쁘죠? 미등이 예쁘게 들어와요. 미등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올 거면 낮 시간에 그냥 계속 켜주면 안 되나? 켜주지. 이걸 왜 안 켜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현대기아차 요거 자꾸 안 켜는데 스텔스 방지를 위해서도 켜는 게 좋고, 그리고 램프 디자인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도 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켬으로 해서 차가 실제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길어 보이고 커 보이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아니 무조건 켜는 쪽으로, 이거는 그냥 소프트웨어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건 정책의 문제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을 바꾸라는 것도 아니잖아. 아니 근데 휠도, 저 휠은 지금 시그니처 휠이고요, 이 휠은 지금 기본 휠. 그래서 아마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쁘진 않은데 약간 예전 차의 느낌 같은 게 조금 있긴 하네요. 뭔가 새로워졌다라는 느낌은 조금 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만 살펴봐서는 안 되죠. 주행을 하면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RPM을 조금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낮게 쓰고 있어요. 에코 모드라서 그런가?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노말로. 확실히 노말 모드에서 훨씬 낫네요. 에코 모드는 너무 기어를 빨리 바꿔버려서 일반 소비자들이 조금 답답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에코가 확실하게 에코로 간다는 건 고마운 일이긴 하네요. 기존에는 에코 모드도 뭐 그냥 노말 같고, 노말 모드는 당연히 노말 같고, 스포츠 모드를 눌러도 노말 같았는데 에코 모드는 확실히 좀 좋아지긴 했네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요, 뭐야, 스포츠 모드, 아니 뭐가 달라, 그림만 다르잖아. 지금 RPM이라도 올라가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가속 페달 맵도 큰 차이가 없어요. 야, 이거 좀 묘하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요, 이 정도 크기면은 뭐 마음에 드실까 모르겠네요. 카메라에 보일 때는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것만큼 작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소형 SUV 그리고 엔트리 모델들 정말 깡통이라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정말 다 깡통이었죠. 근데 이제는 누가 깡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 달려있는데, 뭐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왔지, 트렁크 전동으로 들어왔지, 시프트 바이 와이어 들어왔어요. 기존엔 득득득이었는데 다이얼식이잖아. 이런 것들도 좋아졌고,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계기판 디스플레이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일체형 디스플레이로 이런 것들이 바뀌고 전체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속기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갔지, 그리고 여기에 엔진도 개선됐죠. 지금 모든 것들이 다 개선됐어요. 이렇게까지 바뀌었는데 200만원 조금 넘게 올랐다. 이 정도 할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음악 들어가야 되는 거 있네요. 보세 오디오 펀치마든, 펀치를 더 세게 맞고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보세 오디오는 이 정도로 맞지 않았던 것 같은데, 조금 찌그러졌던 것 같은데 이제는 진짜로 세게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보세 오디오네요. 보즈고요. 보세 아니고.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사운드 자체가 그냥 보통이에요. 서브우퍼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 없고요. 트위터 위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에요. 이 위쪽에 스피커가 뭐가 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고, 트위터 위치가 최소한 여기까지 왔어야 되지 않나. 아무튼 지금 조금 낮고 약간 오디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신경 쓴 구성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승차감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세팅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날카로운 차를 좋아합니다만 지금 이 차는 전혀 날카로운 차가 아니고 굉장히 부드러운 세팅입니다. 작기 때문에 더 승차감이 나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차를 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마 승차감일 겁니다. 그래서 그 승차감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많이 신경 쓸 것이 정숙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정숙성도 뛰어나게 하도록, 그래서 이 승차감과 정숙성만큼은 도저히 말이 안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승차감, 정숙성을 보여주는데요.
반대로 다이나믹함이나 이런 쪽하고는 굉장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잘 달릴 것 같은 단단한 이런 야무진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운전해보면 약간 무던한 그냥 물렁물렁한 자동차의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단한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SUV 느낌을 잘 자아냈느냐, 차가 본격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요즘 소형 SUV들 타보면 이게 SUV를 타는 건지 세단을 타는 건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얘는 확실하게 SUV를 탔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시트 포지션이 꽤 높습니다. 이 정도 시트 포지션이면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 높이고요. 시야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작은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만큼은 그렇게 들지 않는 꽤 큰 차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그런 차입니다. 기본적으로 머리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한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차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것 같아요. 작지만 나는 작지 않다. 이게 이 차의 콘셉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셀토스 페이스리프트를 시승했는데요. 아니 이게 페이스리프트가 맞아?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엔트리급이란 표현을 쓸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차 가격이 점차 높아지는 거, 이거는 조금 아쉬운 면도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장 엔트리급 모델도 그냥 엔트리여선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이 뛰어난 그런 훌륭한 자동차야만 우리나라에서 팔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동차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이방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 우선 주는 되네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있으나 마나한 기능이고 없앨 수 있으면 최대한 없는 게 좋은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옵션이 뭐랑 묶여 있냐면 블랙박스, 빌트인 캠하고 묶여 있거든요. 빌트인 캠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선택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좀 아쉬운 건 이 도어 핸들, 터치식 도어 핸들이 또 여기 묶여 있어요. 터치식 도어 핸들은 있으면 좋은데 이거 왜 여기 묶여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